네, 제가 사실 자기소개 영상을 같이 함께 찍었었는데, 영상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제 자기소개 영상이 날아간 걸 알게 돼서 이렇게 다시 혼자 찍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제 합격 인터뷰 영상인데 자기소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다시 찍고 있는데,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늦깎이 수험생이었어요. 30살에 공시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약 5년 동안 직장에서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공무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이제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온전히 그 공시 준비에만 전념을 해서 약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올해 국가직이랑 서울시 일반행정 9급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대학 전공이 제2 외국어였어요. 제2 외국어였고, 그리고 전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간단한 기본 생활 영어 같은 거는 좀 했었기 때문에 영어 베이스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좀 그나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능을 본 지 10년이 넘었고, 특히 국어는 제가 사실 좀 독서를 그렇게 막 좀 즐겨 하는 편은 아니라서 국어나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공 과목인 행정법이랑 행정학은 더더욱 그 지식이 없었어요. 완전 처음 보는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전공 과목이었고, 그 두 가지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저는 이제 거의 개인적으로 국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럼 이제 공무원 시험 정보 같은 거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친한 친구가 이미 이제 음.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제 친구는 이제 8개월 공부를 하고 단기 합격을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이제 거의 맹신을 하고 8개월이 정말 네, 빠른 거죠. 그쵸.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궁금한 건 물어보고 이제 그런 이렇게 큰 방향을 잡는 식으로 뭐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 궁금한 것들은 이제 공무원 커뮤니티나 공무원 카페에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맘때쯤 뭘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참고했습니다. 대충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얕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공시 세계에, 이 험난한 공시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각오했던 것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제가 애초에 그 합격 목표는 초시 합격이었는데 제가 초시에 떨어지고 제시에 합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린다면 좀 노량진 학원가나 좀 그런 곳에서 상담을 좀 더 많이 받아보는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그냥 평균의 복지를 누리면서 이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그냥 면접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고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하필 그 많은 직렬 중에서 일반 행정직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저는 직렬 선택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스펙을 가진 주변 현직이나 뭐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일반 행정직이었고, 또 이제 일반 행정 직렬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티어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또
일반 행정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공 과목도 제가 공부할 만한 과목이라고 느꼈던 점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의 대표인 만큼 경쟁률도 세고 점수도 어느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네, 저는 사실 순공 시간으로 하루 10시간을 목표로 10시간. 잡긴 했는데 네.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실제로 10시간을 채운 날은 드물었습니다. 정말 시험 직전 뭐 이럴 때만 10시간을 넘겼고 하루 평균 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내 공부량이 적나 걱정도 좀 되긴 했었는데 사실 그 공부 시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공부 시간을 얼마나 그 알차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는 장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쵸. 본인의 그 체력이나 그런 컨디션 등을 잘 파악해서 매일의 공부 시간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순공 시간이 8시간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인터넷 강의 보는 어. 시간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네, 초시 때는 인터넷 강의 보는 시간도 포함을 했는데 전 제시 때는 인강을 안 들었거든요. 아예 안 들었나요? 네, 아예 안 들었기 때문에 네, 그냥 혼자 독학 10시간, 아니 10시간이죠? 8시간 8시간을 채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총 공부 기간하고 공부할 때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총 2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힘들었던 점은 체력이 제가 안 좋은 편이라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뭐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그냥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맑은 정신으로 네. 밤까지 새벽까지 한 1시까지 공부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끊기지 않고 또 조는 시간 없이 그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이게 좀 더 좋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밤 일찍 잠드시는 게 좋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 생활 패턴에 맞게 맞아요. 굳이 고르자면 아침에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아침에 공부하셨죠? 네, 저는 아침에. 네, 그러면은 하루 일과 그리고 휴식 이건 어떻게 취하는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 일과는 정말 공부랑 식사밖에 없었습니다. 초시 때는 가끔 나가서 좀 산책을 가볍게 하는 식으로 좀 몸을 풀기도 하고 했는데 제10 때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정말 가득해서 그런지 이제 운동도 사치라고 느껴져서 되돌아보면 깨어있는 시간은 정말 공부 아니면 밥, 식사, 잠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 기간이 2년이었는데 2년 네. 동안 쉬는 날 없이 공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제 초시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특정 요일,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아니면 뭐 월요일 정해서 이제 쉬는 날로 정하고 쉬었는데 제 시때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되 가끔 좀 몸이 딸리는 날이 있어요. 좀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붙이는 날이 있으면 그때를 그래 오늘은 쉬자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특정 뭐 일요일이 쉬는 날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고 이제 쉰다고 하면은 가끔 어떤 일요일에는 되게 공부가 잘 될 것 같은 공부하고 싶은 날들이 있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도 딱히 쉬는 날은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특정 요일을 정하고 쉬는 것보다는 그냥 내 몸이 힘들 때 그냥 그날을 쉬는 걸로 하고 쉬었습니다. 네. 그럼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셨나요? 네, 저는 만약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슬럼프다라고 싶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한 며칠 정도
시험 공부 생각을 잊고 다른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셔서 좀 리프레시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시 떨어지고 나서 되게 충격도 많이 받았고 진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정말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계속 시험을 더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해외여행을 근데 전 좀 극단적으로 2주 동안 좀 길게 갔다 왔어요. 2주. 네. 2주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진짜 제가 처음에 공시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처럼 되게 마음이 가볍고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 되게 기분 좋은 긍정적인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행에서 가지고 와서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더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네. 이렇게 개인마다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루에 인터넷 강의는 몇 과목 정도, 몇 개 정도 들었는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저는 초시 때는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인강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초시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도 뺄 욕심에 인강 듣는 시간 대비 복습 시간이 정말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인강에 이렇게 몰빵한다고 하는 건 좀 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시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 방법을 전 되게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초시 때는 인강에 몰빵을 했다면 제시 때는 아예 인강 연장을 하지 않고 왜냐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제시 때는 인강 안 듣고 그냥 혼자서 기출 해독하는 식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나 요약서 다시 이제 해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인강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네. 개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그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매년 좀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노량진 학원가에서 이제 매달 치는 모의고사 응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개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강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의고사에 일부러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이제 문제가 바뀌고 있고 이제 어떻게 법령이 바뀌는지 이제 익히고 이제 또 해설 강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노량진 학원 어디든 그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번 쳐서 실전 감각도 익히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네, 그 이날 수험 기간 동안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비용을 따로 정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디까지 수험 비용으로 쳐야 되는지 의문도 들고 해서 따로 그 수험 비용을 따로 정리해 보진 않았지만 대충 인강 결제 비용으로 처음에 70만 원 정도 결제를 했고 이제 수험서나 이제 문제집도 약 한 8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막판에는 좀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사서 풀었기 때문에 더 들었던 한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나 한겨울같이 좀 날씨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는 저는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총무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따로 스터디 카페 요금 비용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수험 부담 때문에 간단한 일만 한다고 해서 저 따로 더 돈을 벌거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공간만 그런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수험생들마다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 생각에 다른 분들 보면 제 경우가 좀 평균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인터넷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인강의 장점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배속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강사분의 사담을 듣고 싶지 않다면 과감히 스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단점으로는 이제 학원 현장 강의에 비해서 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현장 강의는 아예 안 들으신 건가요? 현장 강의는 영어 그 하프 모의고사 들을 때 한 번 가봤고, 그리고 이제 초시 때 이제 시험 해설 강의 들으러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일찍 가지 않는 이상 좋은 자리, 그러니까 앞자리라고 하죠. 그런 좋은 자리를 맞는 것도 좀 어렵고, 책상도 너무 작고, 그죠. 학원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불편해서 저는 사실 현장 강의는 저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어, 네. 그렇지만 이제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인강을 들으면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예 전 과목 다 현장 강의를 들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한번 이제 다 해보시고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각각 장단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집에서 공부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내는 소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좀 유혹하는 게 많죠. 그렇죠. 네. 뭐 침대나 뭐 소파, TV 등등. 음, 그리고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좀 더 긴장되는 기분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좀 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 그냥 매달 나가는 비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거리가 또 멀다면 왔다 갔다 하는 뭐 시간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 저는 공공도서관도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저희 지역 공공도서관에는 좀 빌런들이 있어서 저는 하루 갔다가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일반 행정직에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그 합격 비결이라든지 공부 노하우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너무 이제 뻔한 말이고 너무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정말 합격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출 회독. 네. 기출 문제를 뭐 푼다는 개념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기출 선지랑 그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딱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했던 게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공기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기출 해독할 때 이 사이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기화펜이라는 걸 잘 몰라서 기화펜 혹시 아시나요? 그 쓰면 없어지는. 네, 맞아요. 이제 기출 해독하실 때 이제 많은 이제 공시생 뭐 아니면 고시생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문제지를 이렇게 더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그 시행처별로 기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건 이제 강사분들의 강사별 그 해설지, 뭐 해설 영상 같은 것도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출 해독할 때 그 사이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제 제 영상이 수험생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시험까지 이제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시간까지 이제 화이팅 하셔서 꼭 최종 합격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